안녕하십니까. 마성화산내과 김선목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이라고 알고 있는 병에 대해서 조금은 깊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요즘에는 이제 이 지방간이라 하지 않고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해서 메이슬드라고 합니다. 메이슬드.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의 진단, 그러니까 정의가 지방간이 뭔지 메이스가 뭔지랑 역학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얼마나 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당뇨병학회 ADA라고 거기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간이 심혈관 질환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뇌라든지 그리고 콩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 지방간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정의 및 역학을 말씀드리면 요 그림으로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 술을 안 드시는데 지방이 끼는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술 때문에 생기는 걸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보면 그 중년 여성들에서 특히나 술도 안 드시고 B형 간염도 아니고 C형 간염도 아닌데 간 경화가 생기고 간암 생기는 분을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지방간이 심해서 지방간염이 되고 그것이 염증이 계속 상처가 나면서 간이 딱딱해지고 간암이 생기더라라는 패스웨이가 새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새로 생긴 병명이 메이슬드, 그전에 네이플드라는데 어쨌든 대사이상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요거에서 이제 지방간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걸 지방간염, 간 수치가 올라가다가 이게 상처가 계속 나면서 지방간이 딱딱해지는 걸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이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질환의 진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지방간을 시작했다가 25%에서 지방간염이 됩니다. 이때는 간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지방간이 계속 있고 지방간 염증이 있다가 상처가 났다, 회복됐다 하면 우리 화상, 여기 주사 맞으면 흉지듯이 화상 입고 흉지듯이 간이 딱딱해지는 경우를 간경화라고 하죠. 그래서 15% 20% 간경화가 되고 여기서 나중에는 간암으로 발생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간암이 지방간 있는 분이 없는 분에 비해서 이 메이슬드 병이 있는 분은 3.5배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간 경화 진행 시 다른 일반인 대비 간암 발생은 3.5배, 그 다음에 간 질환의 위험, 사망 위험은 5배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에 의한 병,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는 간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간뿐이 아니다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 있어서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주요 권고사항에 보시면 자,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간 질환을 보유하고 있고요. 당뇨 환자가 갖고 있는 간 질환의 대부분이 가장 흔한 게 지방간, 메이스드라는 것이고, 요것은 이 메이스드라는 병은 대사이상 지방간은 당뇨의 주요 합병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도 모르시기 때문에 난 당뇨만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하고 당뇨약만 먹어야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당뇨인 경우, 특히 당뇨 전 단계라도 요거를 선별 검사를 하고 내가 지방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와 간 탄소 검사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요 지방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의 문제뿐 아니라 간 외에도 심혈관 질환, 이게 CVD가 카디오바스컬 디지즈라서 심혈관계 질환이거든요. 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이 있다 그러면 지방간이 동반간에서 높고 지방간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하라고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걸렸다라고 하면 생활습관 교정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식단 조절하고 규칙적 운동하고 해서 기초 대사량 올리고 체중을 5에서 10% 빼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하는데 당뇨 환자 중에서도 특히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제 써서 당뇨뿐 아니라 간도 적절하게 조절하자라는 게 미국 당뇨병학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찍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요건데 이게 간이 지방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간이 간 문제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 위험 인자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요거 말씀드리면 주요 사망 원인 중에 지방간이 주요 사망 원인인지 보시면 서든 카디악 데스 어레스트라고 해서 젊은 사람 중에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분은 원인 찾아보니까 지방간이 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면 이것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면 지방간이 있다는 건 간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 간에 염증뿐 아니라 다른 혈관에도 염증 생기고 내피세포에도 문제 생기고 산화 스트레스 생기면서 심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염증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심혈관 지원이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위험과 지방간의 중증도를 보게 되면 급성 심정지 같은 경우에 지방간이 심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지방간이 심할수록 심혈관 심정지 위험도가 올라가고,
또 전신에 염증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간에서 분비되는 염증 인자가 혈관의 손상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되게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방간 평가법을 보면 비침습적 검사가 있는데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갭이라는 검사인데 유갭은 우리가 지방간을 정확히 보려면 사실 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늘로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초음파에서 탄성도로 검사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단과 추적 검사가 매우 신속하고 또 검사가 편합니다. 찌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추적 검사도 되게 쉬워서 유갭이라는 검사가 되게 쉽게 편하게 지방간 정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 지방간이 뭐 중정도예요, 가벼워요라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레이스케일로 했는데 이제 아니라 이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당신의 지방간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딱딱딱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전후에 또는 지방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기 위해서 추적 검사도 좋고 진단도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거는 지방간은 단순한 간질환이 아니라 심혈관계 위험을 동반한 전신질환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섬유화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간 탄성도 검사와 간염의 진단도, 그 다음에 섬유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 수치가 정상이라도 심혈관계 질환들 위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유갭이라는 검사를 활용하게 되면 조직 검사를 대체해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뇨가 있거나 무슨 고지혈이 있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난 복부지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방간의 정량 검사와 간의 상태를 확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